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가 전세난과 맞물리면서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조명래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월 들어서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평당 3.3제곱미터당 최소 2천만 원을 넘었다. 그리고 강남은 5천만 원 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영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이 지금 분양가 격은 작년에 이미 그 12% 올랐습니다. 예. 사실 이게 뭐 분양가 상한제 폐기 이전에 이미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는데, 예. 이 폐지가 됨으로써 지금까지 올랐던 이 오름폭이 다시 커지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마포의 그 뉴타운 지구의 이 재개발 아파트를 보면 올 초만 하더라도 이 평당 가격이 1,900만 원 중후반대였는데, 예. 이제 그 자율화가 되면서 조합과 이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이 분양 가격은 3.3평방미터당 한 2천만 원 웃도는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봐서는요. 예. 최근에 이 분양가 상승은 이 상한제 폐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르고 있었는데 이 상한제 폐지 영향으로 더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이유가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많아지고 또 이제 부동산이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제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거래 활성화는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계없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2013년에 그 연간 거래 건수가 85만 건이었는데요. 그 수준은 2007년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100만 건에 해당했는데 그것은 호황기의 최고였던 2006년 수준에 육박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어떤 업계의 민원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업계의 민원이다. 그러면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득을 보는 건 업계다, 건설업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말은 상한제입니다만 예. 실제 운영의 방식은 원가를 이제 반영해서 연동적으로 하는 이른바 원가 연동제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성 원가라든가 물가 상승을 일정하게 반영해서 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말은 상한제입니다만 이미 여러 가지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을 다 갖고 있었고요. 또 이것은 최소한의 소비자의 어떤 그런 그 소비권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장치였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이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것은 그동안 그 업계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해 왔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답으로서 저는 이런 정책이 나왔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였는데 없어졌으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아파트 실수요자들이고 결국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주된 이유가 예. 업계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분양 가격을 올리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담겨 있었거든요. 예.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이런 시장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그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자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다시 이 분양 가격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더 심하게 출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00년대 중반에는 집값이 미쳤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한 서너 차례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폐지가 됐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난 1년 뒤에는 대개 다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그런 그 경험이 앞으로 반복된다고는 뭐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주택시장 전반이 이제 어느 정도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은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건대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예. 당분간은 강남 같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오름세를 상당히 강하게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일정 시점을 지나면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 줄 것 같은데요. 당장 걱정되는 대목은 저는 양극화라 보고 있습니다. 양극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서울 강남과 뭐 일부 지역,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
외의 지역엔 너무나 또 낮은 가격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강남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작년에 제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 가격이 12% 올랐다 하는데요. 예.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37.3%가 올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원래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이 대기 전문가들의 중지거든요. 예, 예. 만약 작년에 올랐던 그 수준을 가지고 올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한 3,300만 원까지 분양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될 수 있고요. 예, 예. 강남권의 경우에는 작년에 16.9% 올랐습니다. 예. 만약 이 수준이 유지된다면 한 2,900만 원대까지 분양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될 수 있는데요. 예. 문제는 대부분 지금 이런 가격 오름세가 이룰 수 있는 곳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거든요. 예, 잠깐만요. 근데 강남에 대해서 평당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2,897만 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좀 전에 이제 3,300만 원이라고 그 전체적으로 평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남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오름세를 제가 원래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한 겁니다. 예, 예. 작년 알겠습니다. 도심 같은 경우에는 37.3% 올랐고요. 예, 예. 강남은 16.9% 올랐는데 예. 그 수치를 그냥 기계적으로만 적용하게 된다면 그런 그 분양 가격의 수준이 나오는데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강남이 더 오른다고 봐야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대개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대개 지금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하나의 자극 요인이 돼서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분양 가격이 다른 데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저는 분양가 거래 증가라든가 가격 상승세를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 가격이 이전하는 거, 상승세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지금과 같이 몇 배를 웃돌 될 경우에는 저는 그 상한제, 탄력적 상한제를 다시 적용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였습니다.